했는데 완성형이 된 거는 한 1820일 때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이제 이 형태로 바뀌기는 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놓고요. 내가 바라보는 쪽이 다시 원래대로 돌리게 바운딩 박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번에 2라고 숫자를 넣고요. 자, 여기 바운딩 박스 먼저 넣어주세요. 바운딩 박스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놓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아셔야 돼요. 왜냐면 좀 많이 편해지고 꼭 알아야 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자, 드로잉, 회전 이동, 자, 원점으로 이동, 다이나믹 이동으로 할게요. 다이나믹 이동. 자, 얘가 이쪽이 돌아가면 오른쪽이 원점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원점을 하고요. 찍고, 그 다음에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서 여기를 한번 놓고 180도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엔터 하고 V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머신에서 밀링, 자, 편하게 인이라고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처음에 사각 바운더리를 잡으면 걔가 소재가 되고 스톡이 돼요. 소재가 되고 바운더리가 돼요. 근데 이제 걔하고 조금 틀리게 쓸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중삭 스타일로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얘를 뭐 다른 방법으로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실루엣 바운더리를 하나 필요하니까 레벨 3번에 실루엣 바운더리를 넣도록 할게요. 실루엣 바운더리를 넣는데 우선은 얘는 이 사각형을 다 필요 없고 우선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두 가지를 쓸 건데 우선은, 자, 바운딩 박스 어디 갔냐? 와이어 프레임에 실루엣 바운더리 하고 면 선택 기능으로 솔리드 선택 해제하고, 자, 여기 R까지 해서 위로 우선 완료를 눌러 평면으로 올릴게요. 다른 바운더리는 밑에 걸 쓸 거예요. 우선 밑에 걸 쓴다고 놔두고 이렇게 빼봤어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자, 꼭 아셔야 돼요. 가공 경로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있는 메뉴들을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건데, 최적 광삭과 영역 광삭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최적 광삭은 우리가 2D 했을 때 다이나믹을 했던 애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포켓 스타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00mm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00mm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왼쪽에 가공 도형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 왼쪽은 가공을 해야 되는 도형, 오른쪽은 회피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치구라든가 구분을 할 일이 있으면 왼쪽 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가공 여역에 어느 쪽은 가공 여유를 1mm를 남기고 어느 쪽은 가공 여유를 뭐 0.5를 남기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특징이 자 측벽과 바닥면의 공차가 우선 두 개가 나눠져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닥은 0을 주고 측벽은 0.5를 여유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전에하고 틀린 게 우선 내가 가공해야 되는 도형은 전체를 우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를 잡을 거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가공 페이스 아니면 가공 공작물 밑에는 뭐 볼트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계속 따로따로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아이고 ESC 눌렀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서 측면 뭐 요소라는 구간을 요소를 누르고 요소에서 요 구간에서 요소 선택을 누르면 모델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회피는 오른쪽에다 잡는 거죠. 회피 서피스는. 근데 굳이 들어가면 10개의 요소가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스나 클램프나 볼트나 치구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를 한다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머신을 한꺼번에 다 잡아도 크게 관계는 없죠. 네, 뭐 2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서 가공 여유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차이가 추가로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잡아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여기를 가공 여유를 따르게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공 여유를 따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잡혀 있는 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선택 취소 다시 하면 다시 잡아보면 다 누르면 빠지니까 잡았죠. 잡았고 요 옵션을 체크를 하면 하나의 숫자만 들어가요. 내가 이제 바닥 가공료율, 측면 가공료율은 0.5를 주고 바닥은 0.1을 따로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면 동일하게 하나만 넣으면 동일하게 따라가요. 동일하게 위쪽 라인에 여기가 체크가 돼 있으면 그냥 하나만 넣어도 동일하게 같은 공차를 여유를 가공하게 됩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당연히 여기서 다시 패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이냐 영역 광작이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경로 제어에서 바운더리라는 걸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이 윤곽 제어라고 하는 거는 윤곽 체인이라는 거는 바운더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바운더리를 넣지 않아도 사각 바운더리라고 돼 있는 옵션이 선택이 돼 있으면 얘를 우리 사각형을 잡았을 때 그 바운더리 형태로 외곽 테두리를 얘가 알아서 잡아요. 보이는 외곽에. 그래서 굳이 바운더리가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 여기가 없음 안함. 자 공작물 안함은 무조건 바운더리가 안함으로 돼 있을 때는 당연히 바운더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사각 바운더리가 들어가야 소재가 되겠죠. 여기 선택 취소하고 여기를 어디 갔냐 다시 솔리드 체인으로 놓고 바닥을 찍겠죠. 원래 이렇게 엔터 하면 사각형이 들어갔겠죠.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굳이 여기를 넣지 않아도 안남이 아니라 실루엣 이 바운딩 사각형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사각 형태로 바운더리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실루엣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것도 실루엣도 마찬가지. 위에서 바라봤을 때 테두리 외측 모델링 도형을 잡은 외측 테두리를 바운더리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굳이 바운더리를 넣지 않아도 전체적인 도형의 모델을 바운더리를 교재 보면 이건 뭐 나중에 바운딩이랑 이거야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면 방향이고요.
브랜드 뭐 이런 거다. 그죠? 여기죠?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바운더리, 공구 중심 영역. 자, 이렇게 자동 윤곽 실루엣이라고 놓으면 이 동그라미 이런 외곽 형태를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알아서 내가 굳이 바운더리를 빼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고, 사각 형태라 그러면 원형이더라도 요 사각형이 재료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잡으면 원의 제일 큰 원으로 뽑았을 때 공작물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작물 포함이라는 옵션이 설정이 되면 내가 공작물에서 모델을 소재 사이즈를 이만하게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모델보다 더 크게 공작물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면 그거를 포함한 외측 큰 바운더리를 생성을 하게 돼요. 공작물 소재에 잡아놓은 스톡에 잡아놓은 재료보다 큰 바운더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걔를 포함한 외곽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실루엣으로만 놓고요. 외곽 테두리 실루엣만 나온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커터를 몇 파일을 사용을 할 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최소 포켓 사이즈를 집어넣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엔드밀을 주르면 엔드밀 종류로 하게 되면 0이 될 텐데 엔드밀 종류가 아니다면 커터라 그러면 바닥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구 지름의 150%를 넣어 주실 거예요. 공구 지름의 150%를. 아래 미방이 닿지 않게끔. 자, 여기서 내측의 유지라는 옵션이 있으면 절삭 방법은 안쪽 포켓을 진행하거나 안쪽에서부터 이 바운딩 박스를 넘지 않는 원래 우리 스타일대로 포켓 스타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외측의 유지라는 옵션 하면 바깥쪽으로서 영역밀 치듯이 바깥쪽으로 외측에서부터 진입을 할 겁니다. 외측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측과 외측의 차이는 우리가 내부 포켓으로 황삭을 하면 시간은 뜨는 구간이 좀 적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빨리 절삭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틸 종류나 서스, 특히나 서스 뭐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풀컷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가운데가 재료가 있으면 자, 양쪽이 다 먹는 풀컷 형상이 이루어지면 공구 수명은 거기서 죽어요. 일단 스틸 종류는 밀고 나갑니다. 당연히 밀고 나가는데 공구 수명은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절대 가운데에 양쪽으로 먹는 공간을 안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팁을 교환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가공 시간은 뭐 당연히 길어질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중간에 팁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여기를 내측의 유지라는 방법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요. 내측으로 한번 보고요. 공구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고 공구는 커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공구 생성. 자, 블로이즈 엔드밀. 자, 33에 2R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2R로 넣어줄게.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누르고, 자 여기서는 뭐 홀더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홀더를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홀더에 가서 자 내가 홀더를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2D 할 때도 했지만 한번 그려보고 웬만하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드릴 거예요. 자 새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 새 홀더를 넣을게요. 새 홀더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밀 32짜리 홀더를 밀링 홀더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상단이 63파이, 하단이 동일하게 63파이에 높이가 50짜리 60이든 80 정도 되나요? 60 정도만 넣어주고요. 밑에다가 못따기를 한번 살짝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더 추가. 마우스 우측 버튼 아래로 왔든지 아니면 밑에 세그먼트 추가를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나는 밑에는 60에 아니구나, 상단은 63에 높이가 한 3mm 정도 되고 하단이 63파이인 60파이인 살짝 못따기가 들어간 뭐 이런 식으로 테이퍼가 살짝 들어간 홀더 형태를 우선 만들어 줍니다. 끝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추가를 계속 하던가 중간에 뭐 추가를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슷한 기본 홀더에 있는 비슷한 애를 갖다가 수정을 하셔도 돼요. 비슷한 애를 갖다가, 그죠? 얘를 이건 우리가 만든 거고, 기존에 있는 새로 뭐 있는 홀더를 가지고 내가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 BT4에 없네. 요걸 갖다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뭐 대충 이거 갖다가 요거 갖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홀더 수정. 위에는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는 무시하고 여기는 이제 샹크 표시한 거니까 한 요쪽부터 여기부터, 자 여기가 내가 C는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60 처음에 사이즈를 60 잠깐만 62파 63으로 돼 있으니까 한 62.92 위하고 동일하게 붙어 62.92부터 992부터 위에 똑똑 동일하게, 아니구나 여기가 있네요. 여기 C가 있으니까 62.425부터 60.425부터 위로 한 5mm만 나오게 하고 한 60까지 테이퍼를 만든 다음에 한 59까지 만들죠. 59까지 테이퍼를 만들고 59까지 이게 테이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59부터 한 60mm까지 튀어나오고 위에까지는 그대로 59가 유지가 되고 59 밀링 홀더 만드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달로그 보면 다 나오니까요. 뒤에는 C가 조금 있으니까 뭐 57에 3mm 정도만, 그 다음에 57이 아니구나 59부터 3mm 정도만 57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홀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추가를 할 거면 당연히 추가를 누르면 되고, 삭제를 할 거면 우측 버튼 누르고 삭제 누르면 제거하면 중간에 라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홀더를 그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메일로 이따가 홀더를 주로 쓰시는 것들은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메일로 드리면 그냥 찍어서 쓰실 거예요. X9 버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끌어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컴퓨터에 수업을 했던 데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목록 열기 한번 눌러보세요. 목록 열기. 자 여기 보면 A-BT40이라고 툴즈라고 있을 거예요. A-BT40 툴이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BT40 툴이라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쓰는 ER 콜렛, ER20, ER25, ER30, 그다음에 뭐 열박음척들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없을 거니까 건너뛰고 밀 20짜리, 밀 20에 105짜리, 밀 32짜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쓸 거는 밀 32짜리라고 기본으로 잡아주세요. 밀 32. 밀링 척에 32짜리 콜렛이 들어가는 밀링. 이것만 찍어주세요.
우선은 하나 하고 이거 공략 우선 이렇게 찍을 건데 이따가 제가 메일로 순시간 끝날 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 없는 분들도 혹시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세월도 하나 만들고 볼게요. 세월도 만들고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사이즈만 넣을게요. 63에 60에 63에 세 세그먼트 추가하고 60에 2mm에 60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생긴 밀링 홀더라고 하고, 아니구나, 여기가 63이 돼야겠네. 63이라고 해서 이렇게 C가 있는 밀링 홀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 그리고 끝내기. 자, 여기서 랭스를 선택하는 거죠. 길이를 30mm, 한 60mm만 우선 빼볼까요? 안 걸리긴 할 텐데 60mm 정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을 가봅니다. 자, 요거 빼세요. 요게 빠져있는 상태가 그냥 중삭이, 우리가 이제 따로 이 고속에는 중삭, 그 다음에 쉘로우 영역, 등고선 중삭, 잔삭이 없어요. 그걸 다 이 공작물에서 세팅을 해주거든요. 모든 툴패스에 다 잔삭이라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스텝 다운, 나 1mm씩 절삭을 할 건데 공구지름의 50%를 절삭을 할 거야. 자, 코너 라운딩 처리는 저희가 우선 항상 직각 부위에 R을 만들어주는 거를, 좁은 구간에 R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제가 지름 곱하기 100분의 5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OPS 파일을 첫날 보냈을 때 그 안에 다 이미 처음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지름을 무조건 넣으면 반경값이 항상 들어갈 거예요. 지름 곱하기 100분의 5가 되게끔. 그래서 세팅이 될 거예요. 무조건. 코너 라운딩을 활성화가 돼 있으면 공구 지름만 선택을 하면 특별하게 세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프 트로이코다는 필요 없고, 쉘로우 여기서 최고와 최저 높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지면 모델을 인식한 높이를 자동으로 최고와 최저를 잡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르고 요거 빼고, 자, 여기서 옵션이 이거는 뭐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한계 인식 누르면 최고 높이가 들어가요. 모델에. 한계 인식을 누르면 최저 높이가 들어가고, 그죠? 모델을 잡았던 거예요. 자, 우선 0을 놓을게요. 여기는 0. 자, Z는 찍고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근데 R을 넘어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더 내려가야겠지. 2R이니까. 그럼 이렇게 나겠죠. 한 73.598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공작물을 넣어야 되니까 우선은, 자, 링크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링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안전 높이 들어가고요. 절대값으로 최소 수직 뽑기와 최대 수직 뽑기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우선은 얘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들어가는 시작과 끝의 높이예요. 얘는 최소 수직 뽑기로 기본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파트 클리어런스 여유라는 거는 우선은 설명을 하면 방법은 이건데 이건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고요. 다 공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고. 자, 여기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링크 파라메타. 링크 파라메타는 뭐 319페이지에 있어요. 자, 안전 높이, 시작과 종료의 높이
자, 여기 보면 파트 클리어런스 높이라는 게 이 곡면을 따라 이 곡면의 제일 높은 점을 기준으로 이 모델링에서 떠서 이송하는 높이를 얘기를 해요. 공작물에 충돌이 안 날 수 있는 제로 상단의 높이를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전체 수직 뽑기. 전체 수직 뽑기는 우리가 등고선 가공이나 곡면항상 포켓을 했을 때 절대값으로 놨을 경우 한번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이송할 때의 높이가 처음에 입력한 30이라는 높이면 절삭을 끝내고 다음으로 떠서 갈 때의 높이는 요 클리어런스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 10이라고 넣은 숫자만큼 떠서 다음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소 수직 뽑기라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송 높이라는 곳에 안전 높이라는 곳에 는 숫자, 그리고 절삭하고 다음으로 갈 때는 파트 클리어런스에는 모델링의 기준으로 3mm 뜬 지점, 4mm 뜬 지점이라고 입력한 숫자만큼 증분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분. 최소 수직 뽑기. 최소 거리라고 하는 건 이제 공작물 모델을 기준으로 내가 절삭한 모델을 기준으로 자, 최소 회피를 해서 가는 거예요. 최소 회피를. 근데 좀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황삭을 치고 여기를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높이가 이 홀다 엔드밀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파트 클리어런스 는 만큼 회피를 해서 도망다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둥이 여기랑 테이퍼로 있어. 절삭을 하다가 다음 구간으로 원래 이렇게 윗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삭을 막 끝내다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이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요. 좀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소 수직 뽑기 증분으로 간다. 절삭한 모델을 기준으로 3mm 뜬 지점까지 떠서 이송을 하는 증분으로 간다. 그리고 바이스 작업하고 클램프 작업할 때 클램프 작업할 때는 우리가 클램프를 추가하죠. 공작물에다. 우리가 처음에 모델 잡았을 때 추가로 회피 서피스로 추가를 하든지 왼쪽에 공작물로 추가를 하면 돼요. 그걸 아예 걸려가지고. 네, 그거를 추가를 해야 걔를 모델을 회피를 하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위로 떠서 가게끔 그냥 안전 높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체 수직 뽑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선은 최소 수직 뽑기로 기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이송 속도라고 하는 거를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고속 가공 메뉴에서는 우리가 지공과 지공일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 지공과 지공일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급속이송 재료를 피해서 안전 높이나 이송 높이나 고속 이송을 위에 안전 높이까지 상단부까지 뜨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지공일로 나가게 할 거예요. 피드를 1000이든 1000이든 8000이든. 왜냐면 도착하는 위치가 틀리게 돼요. 자, 내가 같은 사각형에 여기가 5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00mm입니다. G0으로 하면 G0 X형 여기가 이제 공구가 여기에 있어요. G0 X형 Y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가요? 요렇게 갈 거예요. 기계의 최대 이송 속도로 X와 Y가 동시에 움직이겠죠? 그러면 기계 사양에 따라 Y축 이송 속도, X축 이송 속도에 따라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G1, F 만을 가던 2만을 가던 가면 요렇게 가겠죠. 답이 결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회피를 할 수 있어요. 애들을 회피를 할 수 있어. G0으로는 회피를 할 수 없지만 G01로는 모델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에서는 무조건 G01로 출력이 나가게끔 이송 속도를 만이나 2만이나 여러분들 기계에 최대 이송 속도 전값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만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G01 기계에 최대 이송 속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증분으로 하이덴하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증분으로 뜨라고 했어요. 중간 사이로 피해 다니고 재료 상단을 인식을 제대로 못할까봐 지공으로 나오면 충돌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공일로 출력이 나가면서 재료를 회피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지공일로 나오게 됐고, 이제 하이드라인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파워밀로 하던 NCG로 하던 예전에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공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급속이송이라는 문구가 없어. 고속관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지공이라는 문구가 없고 Fmax 최대 피드로.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 걔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지금 환압 같은 경우에는 기계 급속이송 속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체크가 되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데이터를 급속이송을 뭐 얼마의 속도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절대값으로 이송 속도를 나오게 하고, 선형태 이제 이송 속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송 속도로 나오게 하고, 선형태 진입복귀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로 상단으로 알아서 이제 피해서 가져. 이제 갈 때도 제로 상단에서 5mm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밑에 거는 의미 없어요. 기계가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 옵션을 원호 조절 반경이라고 체크를 하면, 뭐 그냥 20이라는 R을 넣으면 뭐 옮길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주는 건데, 요거는 굳이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없고, 기계가 뭐 쿵쿵거린다 라고 하면 넣을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있고요. 자, 여기 링크도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렇게 하고, 링크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 어차피 얘는 황삭이잖아요. 우리가 2D 고속 가공에서 영역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역밀 할 때 진입 링크, 굳이 제가 어프로치 HST라 그래서 진입할 때 위에서 아래로 커터를 뭐 이가 사각 소재 있으면 소재 하나 넣고 가운데 코어 하나 2D 잡으면 여기를 깐다. 근데 제가 HS 리드 진입을 넣는다 그랬어,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랬죠. 굳이 소재만 제대로 잡으면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데 굳이 위로 방향을 넣냐? 황삭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그냥 빼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00 놓을게요. 그냥 00 넣은 상태로 우선 가볼게요. 황삭에서 소재면 스톡만 제대로 들어오면 얘가 알아서 바깥에서 빠져 들어올 거예요. 필요하면 조금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이따가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넣어보도록 하고 우선 볼게요. 진입 동작 뭐 막혀 있을 때 헬릭스로 진입을 한다. 여기 얼마 주고요? 뭐 지금 33이니까 33 나누기 2 정도만 할까요? 우선 뭐 절임량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어차피 안 들어가요. 바깥에 다 들어올. 아, 처음에 들어가는구나. 들어갈 겁니다. 하고 진입 폼 참고점 됐고요. 진입 됐고요. 다 그냥 이대로 확인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치 몇 가지를 고치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면 자, 우선 내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측에서 포켓을 하려고 들 거예요. 이렇게. 자, 시뮬레이션을 봐야겠죠? 자, 시뮬레이션 잠깐 볼게요. 자, 공작물 안 잡았네요. 공작물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고, 설정을 눌러보시고, 바운딩 박스, 전체 요소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측에 머물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측 포켓 스타일로 결삭을 할 거예요. 안쪽에서 머물죠.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헬리컬로 들어가서 바깥쪽 포켓으로 문질르죠. 야, 근데 이걸 문장 외측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고 보여드리고 포켓 스타일로 절삭을 합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바운더리에 막혀서 지금 못 내려가죠? 못 내려갑니다. 커터가 큰 게 들어가면 못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만큼 가공이 안 돼. 왜냐면 이 안쪽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그죠? 못 내려가고 지금 똑같이 여기까지 오면 여기가 평면까지 나오고 못 들어가고 많은 겁니다. 이 문제도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얘를 하나 복사해서 방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 복사해서 이번엔
경로 제어에서 외측으로부터라고 옵션을 바꿔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겠다.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겠다. 실루엣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자, 어차피 공구 반경만큼은 알아서 빠져나가요. 아까 링크를 안 집어넣었더라도, 예? 안 집어넣었더라도. 자, 하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못 내려가요. 볼까요? 모양은 당연히 알아서 바깥쪽으로 진입을 해. 얘가 훨씬 공구 수명은 길어요. 근데 빠르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풀컷으로 만드는 구간이 내측에서 원래 공간을 점점 벌리기 때문에 헬릭스를 만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구 수명은 비슷하긴 할 거예요. 예? 근데 풀컷으로 만드는 구간을 최대한 덜 하는 게 우선 여행밀의 내측이든 외측이든 상관은 없으니까. 재료만 똑바로 그리면 우리가 링크를 넣지 않아도 황삭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아까 그 바운더리보다는 안쪽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여기도 밑에까지 완성을 못하죠. 에? 완성을 못하죠. 왜냐? 마스터캠의 특성상 스톡이 들어갈 처음 바운더리가 들어갈 때 걔가 소재가 되고 걔가 외측이 된다라해. 그죠? 마스터캠의 특성상 처음에 바운더리를 친 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실루엣이라고 한 바운더리 외곽이 바운더리가 되고 소재가 돼서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황삭 포켓을 할 때 가공료율을 주고 한 번 더, 만약에 이거였으면 Z가 여기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여기서부터 등고선을 한 번 더 놀려주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편하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 방법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중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스톡을 처음부터 바운더리를 치고 들어가면 공작물 모델을 먼저 시작할 때 만들고 들어가요. 자, 공작물 모델이라는 놈을 짓고 자, 공작물 설정한 놈을 하나를 뺄 거예요. 1번 공작물이에요. 그리고 원본 작업은 아무것도 없이 V를 누르면 삼각형이 원소재가 들어올 거예요. 얘가 자,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얘를 처음부터 중삭으로 갈 거예요. 중삭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역미를 눌러봐요. 영역미를. 영역 황삭. 자, 2번은 여기다가 치구를 넣든 여기다 요소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모델을 다 집어넣어요. 0.5를 남기게 되겠죠. 자, 제어에서 실루엣 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실루엣이라는 건 공작물을 포함을 해도 되고 이 실루엣이 들어오면 이 외곽이 들어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실내 바운더리 쳤던 평면이 위에서 보이는 테두리가 소재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상태로 하면 똑같아요. 여기다가 외측을 갈 거예요. 자, 외측으로 공구 반경보다 외측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구 반경 포함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공구 반경보다 바깥으로 반경만큼 더 벌어진 상태 하단에 전체 지금 옵셋 거리라는 게 나오죠. 16.5mm 33파이짜리니까 그만큼 바운더리가 더 커졌다. 옵셋이 됐죠? 더 됐어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벗어나게 10mm 정도 할까요?
그럼 총 밑에 하단에 숫자가 나오죠. 26.5만큼 옵셋을 했다. 근데 이 상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료가 26.5mm만큼 커진 거예요. 그냥 바운더리가 소재가 된다. 커진 거예요. 그런데 공구에서 요 엔드밀을 선택을 하고요. 33파이 엔드밀을 선택을 되고, 자 여기에서는 공작물을 활성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작물 체크를 하자. 공작물을 이제 여기서부터 중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스톡을 잡고 중삭이 들어가서 바운더리가 커져도 야 앞에 소재를 보고 얘를 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바운더리하고 이제 상계가 상관이 없어요. 중삭이 되는 거예요. 중삭이. 얘가 중삭을 스타트한다요. 공작물 모델.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자동 중삭에 있던 거. 그죠? 황삭 포켓 다음 자동 중삭에 있던 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옵션으로 자, 미전싹 재료는 뭐냐? 전체 그룹이 아니라 나는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공정을 선택을 할 거다.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공정, 황삭 공정이든 중삭 공정이든 선택을 할 건데 다 필요 없고 나는 여기서 이제 고속가공에서 좋아진 게 공작물 모델 기반으로 나머지 소재를 걷어낼 거다. 스톡을 기준으로 소재를 잡아놓은 애를 기준으로 나는 걷어낼 거다. 야 이만큼이 이 공작물 모델 아까 그 사각으로 만든 요놈이 재료고 걔를 기반으로 나머지 걸 걷어낼 거야. 근데 대신 바운더링 커도 재료는 이만큼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얘가 거둘 거란 말이에요. 재료를 바운더리를 제가 옵셋을 키웠으니 밑에까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미절삭 재료를 잡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그대로 50%를 주고요. 스텝다운 1mm씩 절삭을 할 거고요. 알아서 들어간다고 했죠. 1mm씩 절삭을 Z를 1mm씩 절삭을 할 거고요. 자, 스텝 쉘로우 0도부터 73. 얼마까지 가공을 할 거고요. 얘도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톡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만큼이 있으니까. 절삭 파라메타 그대로 놓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면 밑에까지 까질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죠. 여기가 커진 게 아니죠. 여기가 치고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모의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중삭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 소재가 사각형이다. 그죠? 사각형을 스톡을만 빼놓고 걔를 기반으로 중삭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바운더리도 얘가 알아서 잡아주실 거예요. 잡아줄 거예요. 됐죠? 밑에 R 형태까지 황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얘 때는 황삭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이 됐어요. 내측에 머물름으로 램프로 시작을 해서 안쪽부터 포켓으로 벌려 들어갔어요. 벌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밑 높이쯤 되니까 램프를 만들 공간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스탑을 한 거예요. 에? 여기까지 스탑을 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왜냐면 램프를 못 만드니까 스탑을 했고, 두 번째 외측으로부터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풀패스가 여기까지 더 밑으로 좀 더 내려왔죠. 자, 내려오다 왜냐면 바깥쪽부터 진입이 되니까 진입은 램프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공간은 안 생기는데 바깥에 들어올 때 바운더리가 중심이 여기 소재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닿는 이 커터가 닿는 이 구간까지만 Z가 생성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공작물을 하나 먹고 들어와서 얘를 중삭을 기준으로 공작물 옵션에서 바운더리는 이미 키우고 바깥쪽으로 키우고, 왜냐면 키우고 난 다음에 바운더리 이 경로 제어에서 바운더리를 옵셋을 해서 한 30mm든 뭐든 키운 다음에 중삭으로 잡고 내려갔으니까 얘가 밑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서 바운더를 옵셋하면 제로 자체가 커진 게 돼버린다. 봐봐요. 여기를 누르면 똑같이 오길 이래버리면 스타트 위치가 이만큼 벌어지잖아요. 옵셋을 한 만큼 재료가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에어컨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황삭을 했고요. 자, 이런 기능만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홀더로 체크를 할 거고, 홀더도 체크를 할 거고, 이제 홀더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일부러 홀더에 충돌이 나게 할 거예요. 홀더 충돌을 해서 처음부터 뭐 우리가 이제 6파이 엔드밀을 6파이 볼 엔드밀을 80mm, 100mm 뺄 필요는 없잖아요. 자, 나오는 것만큼 하고 안 나오는 것들을 나머지 나중에 뺄 거예요. 자, 우선은